네, 공부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찾아온다. 어제 주택구입 부담지수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부분, 그 여러 가지들을 복합적으로 계속 고려하고 재고 따지고 해야 됩니다. 예. 남의 말에 너무 귀 팔랑팔랑 그러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구 낙폭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세종시는 낙폭을 다시 키워가고 있는 모습. 그래서 세종시 자료를 한번 살펴보고 하루 늦은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아파트의 거래량 그닥 살아나지 못하는데요. 3월 달의 거래량은 좀 의미 있어 보이죠. 지금 한 64%, 네, 한 65% 정도 거래가 되었다고 쳐도 거래량이 300건 이상으로 솟아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게 대단하냐? 아니죠. 대구나 뭐 다른 여타의 지역들은 1월달, 2월달 거래량이 많으면은 작년 최고 수준의 거래량 정도에 도달하고 있는데요. 세종시는 작년 최고 수준 거래량이라는 것이 23년 노란색 선이죠. 노란색 선 1월달, 2월달, 3월달 굉장히 많이 폭발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종시가 낙폭이 가장 컸었거든요. 대구가 많이 떨어지면 35% 정도까지 느낌이 날 때 세종시는 거의 40% 느낌까지 났었습니다. 자, 그랬던 세종시 다시 힘을 못 쓰고 있죠. 건당 거래 대금은 파란색 선과 같은 22년 정도 수준의 가격입니다. 대구는 아직까지 그때의 가격보다는 한 10% 정도 높습니다. 과연 얼마나 탈환할 수 있을까? 호재 뉴스는 자꾸 나옵니다. 자, 거래량 좀 시기를 조금 길게 잡아보면요. 요맘때의 거래량이 다른 지역들은 2월 달에 거래량이 거의 작년 9월, 10월 거래량 정도로 올라와 줬는데 세종시는 그만큼의 힘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의 힘도 없습니다. 3월의 거래량은 조금 반짝할 것 같아요. 많이 빠졌다는 인식, 그리고 뭐 또 국회가 이전한다느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들려오잖아요. 근데 전 세종시에 막 국회가 이전하고 뭐 행정수도 이야기가 또 추후에 나온다 치면은 다르죠, 분위기가. 대구와 확연히 좀 다릅니다. 같은 소형평형, 인기 있는 소형평형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가 대구보다 1억 정도 비싼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구의 소형평형이 오히려 세종시보다 인기 있는 지역의 대구의 소형평형 아파트가 세종시보다 한 1억 정도 비싼 그 정도 체감입니다. 하다못해 뭐 공항 이용률 다르죠. 뭐 청주 공항 이런 데가 엄청나게 많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대구는 군위로 이동하게 되면은 공항 이용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선택에 따라서 네, 김해나 이쪽으로 오히려 발길을 돌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6억 이상 거래 거의 안 되고 있는 세종시의 모습, 아파트 전세 거래량. 세종시 전세 거래량도 이 대구도 마찬가지죠. 2월의 전세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23년도보다도 적고 22년도보다도 적고 20년도보다도 적은 상태. 전세 거래량이 많지 않다. 살 만큼 살아. 무주택자들한테 집 사라고 자꾸 이야기하면요. 집 많이 샀죠. 실거주 목적이 되었건 자꾸 삽니다. 그러면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집을 자꾸 사면서 집값을 올려주면은 이거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세입자가 줄어들어 버려요. 내가 투자로 뭐 갭 투자로 물건을 사거나 이랬을 때 안 들어오죠. 전세 들어올 사람이 자꾸 많이 줄어들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평균 전세 가격 22년 수준, 매매가도 22년 수준. 세종이 그만큼 좀 암담한 상황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종시의 임대 거래량도 많지 않다라는 부분. 전세 살고 월세 살 사람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소리가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도 주간 브리핑 때 제가 따로 한번 다뤄드릴게요. 쿠팡알리. 기왕 이용하실 거면 일부러 이용하라는 말 절대로 안 합니다. 기왕 이용하실 거면 제 아래에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물량 4만 개 이상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있는 모습, 전세 물량은 미세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 이게 정말 다른 지역 같으면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서 거래량도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대구는 전세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매물은 늘어나는 이런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을 소화해내지를 못합니다. 들어갈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좀 대구의 가장 큰 문제. 복합적으로 너무나 많아서 뭐 하나의 금리 하나 해결되면
다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풀릴 문제가 아닙니다. 얽힌 실타래 또 가져올까요? 야, 그거 뭐 미분양 많다고 이 3조 뿌려. 3조 뿌려. 3조 뿌려가지고 한번 쭉 잡아당기면 이거 다 풀릴 거야. 아닙니다. 더 꼬입니다. 더 꼬여만 갑니다. 미분양 10,000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9,927개. 9,927개. 분양권 매도 물량 감소했습니다. 전주 대비 감소했습니다. 왜 감소했냐 보니까 여기 중동 지역에 또 입주가 하나 크게 있었나 봅니다. 입주 감소를 제외하고 나면 뭐 별로 감소했는 건 아니죠. 그래도 약간은 감소했습니다. 매수 심리 10 아래 60 돌파입니다. 60 돌파. 60 돌파하려면 이 파란색의 매도세 이게 확 꺾여야 됩니다. 매도세는 어떻게 하면 꺾이나요? 매도 물량이 줄어야 됩니다. 4만 개를 넘어서는 매도 물량. 자고 일어나면 늘어나는 매도 물량. 매도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인즉슨 매수의 지수는 높아질 수 없다. 매도세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숨어있는 매수세마저도 자취를 감춰버렸다. 거래량 77건이었고요. 3월의 거래량은 2,000건 정도로 예상하고 1,760건 정도로 2월의 거래량이 마무리되었네요. 범어 W 12억. 범어 W 뭐 전세 다 소진되고 나면 날아간다. 뭐 이런 댓글이 하나 보이던데 아니거든요. 전체 살아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살아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 바로 인근에 있는 또 범어 내거리나 뭐 범어 사동 학군지에 있는 곳이나 여기가 어디 하나가 또 분명히 빌 거예요. 분명 비는 것이 생깁니다. 공짜도 생각이 안 납니까? 뭐 이랬습니까? 경남타운 42평형 11억 3천. 그 얼마 전에도 거래가 한 건 있었고요. 거래가 연이어지네요. 힐스테이트 황금별풀에 6억 6천 28평형. 월성 협성유풀에 40평형이 6억 3천. 힐스테이트 대구역 23년식 아파트. 23년씩 지금 24년 2년 못 채우고 3층의 거래 가격 5억 초반. 월배 태양대시장 48평에 5억 평당 1,000만원 직거래건이었습니다. 최신의 아파트 조금 제껴놓고 거래가 조금 뜸한 39평형 복형 푸르지오 39평형 4억 4천 평당 1,000만원 10년차의 아파트에 제가 어제 말씀드리던 그런 부분들 하락률 조금만 더 나와주면 이 고점도 또 따로 산정해 봐야 됩니다. 넘들 다 거래되면서 올라갔을 때 거래 공백으로 인해서 고점이 제대로 안 쓰여져 있을 때의 하락률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실제로 살려면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더라. 조금만 이 발품 안 팔아도 이 좀 깨작깨작 이렇게 계산기 들고 두드려 보면은 대충 답이 나옵니다. 부동산 지인 사이트, 부동산 지인 사이트도 좀 활용해 주시고요. 이편한 세상 대신 25평형이 4억 7백, 요 나름 인기 있는 그런 지역들에 속한다고 봤을 때 거의 뭐 세종시에 있는 소형 평형을 능가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버렸죠. 그 전까지만 해도 세종시의 소형 평형이 훨씬 강세였는데 지난 큰 하락장을 한번 거치면서 분위기가 좀 사뭇 달라지게 됐습니다. 용산 롯데캐슬 37% 하락. 5억 4천까지 갔던 것이 3억 9천. 심산동 2차 상용례가 칠성동 코롱알제 여기 북구 지역도 팔고 들어가야 되죠. 팔고 옆에 들어가야 됩니다. 뭐 고성동이라든지 어디가 되었던 그 인근으로 거의 다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거의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월성 협성유풀에 띄우기 대단했었던 곳. 그래서 신고가도 남달랐던 곳. 신축이라는 이름하에 몇 년 전에 신축이라는 이름하에 그리고 상승기의 끝자락 이거 16년 입주인데요. 2018년 이때도 약간 뜨거웠었죠. 그리고 2년차 그리고 2020년차 되고 이랬을 때 팔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소득 뭐 세금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이거 무진장 띄우죠. 띄우는 사람들이 지금은 없어요. 어느 동네든지 띄우는 사람이 없어요. 30% 정도 하락. 가장 이상적인 구간은 뭐 40% 하락이긴 했죠. 거기서도 약간의 옥석을 가릴 필요는 있었다. 어제 내용은 조금 길었지만 그 실제로 정말 매수를 생각하신다라는 분이 계시면은 뭐 가까운 시일 내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된다. 그렇다면 한번 참고로 살펴볼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2020년
거의 뭐 30% 정도 빠지는 느낌 납니다. 계속 3억 아래쪽이 문제죠. 50%이 직거래 아니고 중개거래입니다. 50% 하락. 그러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괜찮죠. 단순히 숫자 5억 4천이 2억 7천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그 40% 하락률보다 훨씬 더 초과해서 하락했는 느낌이죠. 근데 1988년식 아파트 좀 마음이 걸립니다. 그래도 한 10년에서 15년 차 정도의 아파트 이렇게 사정권에 또 이 연식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중심부에서 얼마나 가까우냐 뭐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보고요.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봤을 때 어떤 목표를 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하락률이라는 것은 상대적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오늘 이제 방송 어제 너무 긴 방송을 하고 나니까 바로바로 부담이 옵니다. 바로바로 부담이 와요. 53% 하락. 얼마나 땡깁니까? 중개거래 2층이 일단 한번 걸립니다. 그리고 또 연식이 걸립니다. 가장 이상적인 물건 딱 맞아떨어지기가 그렇게 쉽지 않죠. 또 그런 물건 맞아떨어지면 생각보다 값은 더 치러야 된다는 부분. 자, 그러면 언제쯤이면 괜찮을까? 이 건당 거래 대금이 한 3억 수준까지 빠져주는 시점이 또다시 한 번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근데 그때 막 PF 문제 터지고 이런저런 막 난리통이 터진다. 그러면 더 떨어진 가격에도 분명히 잡는 사람은 나올 거예요. 누구에게?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찾아온다. 그 준비하는데 진짜 아파트 그 몇 개 사이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찾아가지고 몇 시간만 공부해 놓으면은 네이버 부동산도 펼쳐놓고 그 다음에 뭐 아실이나 아파트 투미나 이런 거래 이력이나 이런 것들도 쭉 찾아놓고 부동산 지인해 보면 이 흐름들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딱 특정 아파트, 특정 평수만 해서 부족하니까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 대형 단지까지 찍어 놓으면 한 2시간이면 공부 끝납니다. 근데 한 개의 후보지만 골라 놓는 것이 아니고 뭐 2개, 3개의 후보지를 인근에 난 여기 살고 있는데 지금 여기 한 3개 정도의 물망이 올려놨다. 그럼 요 3개 정도 공부하면 됩니다. 하루 이틀 공부하면은 그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 찾아놓고 또 중개업소 들러가지고 실제 매물 상황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분위기 안 좋아질 때는 네이버 호가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싼 매물도 있거든요. 그리고 한번 방문해 놓으면 매도인이 팔 의사가 있으면은 지금 약간의 딜은 들어옵니다. 딜은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골라놓은 상태에서 제 거 영상을 보시고 흐름을 쭉 파악해 보시다가 지금쯤이면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시그널들이 어디선가 나오겠죠. 그럴 때 잡아야 되지 아무 준비 없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공부하세요 한다고 해서 그 뉴스만 계속 보고 있으면 늘 우리는 그릇된 정보를 접하게 되더라. 뒷부분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전세 거래량. 매매가 늘어나는 만큼 전세가 안 늘어난다? 좀 이상해요. 하여튼 전세 시장 내일 주간 브리핑을 조금 드릴게요. 전세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월세도요. 월세도 다시 체크해 보니까 월세도 3억이 뭡니까 이거 왜 합니까? 3억 미만의 전세 비율이 다시 많이 치솟네요. 3억 이상 전세도 부담스럽습니다. 정책 자금이 안 나오는 전세는 부담스럽다. 그럼 정책 자금 같은 것들을 받아가지고 전세를 살아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답은 이거구나. 정책 자금을 받아서 전세를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신혼부부, 신생아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이 젊은 사람들이 정책 자금을 받아서 전세 시장으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정책 자금을 받아서 매매 시장으로 가버린다. 그러면 전세 시장은 당연히 줄어들겠네요. 이게 한 요인이 될 것 같네요. 뭐 실거주의 목적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지금 거의 집을 사고 있는 계층은 이 계층이 다니까요. 그래서 전세가 정말 수요가 한정적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월세도 가격이 보니까 가격이 빠지고 있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증금은 쭉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근데 2월 달은 보증금도 빠졌고 월세 가격도 빠졌어요. 뭔가 좀 이상하다. 같이 빠지고 있네. 임대차 시장 시원치 않구나. 시장 감사합니다.